아이들은 왜 쉽게 행복해 보일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작은 것 하나로도 진심으로 웃습니다. 반면 우리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삶이 점점 더 무겁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심리적 설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현대인은 끊임없는 비교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 하나에 불안해지고 SNS 속 완벽한 타인의 모습에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며 결국 필요하지 않은 선택과 소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불안에 의해 조종되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과도한 노력과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뇌가 이미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너지를 무한하게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뇌는 에너지가 고갈되면 성장보다 회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소모한 뒤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결과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부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 정답일까? 아니면 덜 힘들게 더 전략적으로 사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 또한 일부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이 반복된 실패나 압박을 경험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노력할수록 오히려 삶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전략적 대충이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다루려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성과를 접하는 순간 강한 감정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의 성적, 친구의 외모, SNS 속 삶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불안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뇌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잃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무시한 채 무리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노력이 아니라 공포 기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을 과도하게 압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과도한 노력은 미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노동과 스트레스는 뇌와 신체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중요한 개념은 자아 고갈입니다.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결국 뇌는 더 이상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회피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퇴근 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실패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전략적 대충입니다. 이 개념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핵심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전체의 80%는 적당히 처리하고 정말 중요한 20%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결국 삶의 질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과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최고를 추구하면 결국 정신적으로 파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시도는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고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삶의 대부분 영역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략적 대충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미해결 문제들입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정리되지 않은 매일 미루어진 작은 일들, 이러한 요소들은 계속해서 뇌의 작업 기억을 차지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고 즉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밤새도록 곱씹으며 완벽한 대응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전략적 대충의 핵심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평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잘못 투자하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예측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분석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즉,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실행을 선택합니다. 먼저 시작하고 현장에서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접근법은 실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하루가 끝나도 우리의 뇌는 일을 완전히 끝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잔여주의라고 합니다. 이전 작업의 일부가 계속 남아 새로운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뇌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루틴이 아니라 의도적인 여유입니다. 짧은 휴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뇌를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뒤처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순간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진짜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의 노력입니다. 전략적 대충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도 먹고 모임을 거절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진짜 행복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됩니다.